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째 기후 요인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이때까지 찍은 영상 중에서 제일 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우리 조금만 더 힘내봅시다. 자, 수륙 분포라는 기후 요인이 기후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수륙 분포라는 기후 요인이 어디에 기온이라는 기후 요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보시면요. 영향을 끼치는 원인이 있어요. 왜 수륙 분포에 따라서 기온의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면요.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대륙과 해양 사이에 비열 차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비열이라는 용어를 이제 여러분들 좀 익숙하게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중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중학교 3학년 과학에 이 내용이 나왔다 라고 선생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이 비열이라는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보셨을 건데요. 자, 비열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열이란 것은 어떤 물질을 1g의 온도를 올리는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즉 어떤 물질이 상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열이 되잖아. 이 가열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의 양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비열이 어떠한 물체마다 각각의 비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과 무엇이 다르다는 거야? 그렇죠. 육지와 바다 사이에는 비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육지와 바다 사이의 비열의 차이는 어디가 훨씬 더 비열이 훨씬 더 큰 것은 바다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육지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는데 적은 열 에너지만 필요하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육지와 바다 사이에서 육지와 바다의 기온 변화를 비교를 하게 되면 육지는 비열이 작잖아. 그만큼 기온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기온의 변화가 둔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요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이해를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륙 지역, 미안합니다. 육지의 영향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은 해안보다 여름에는 기온이 훨씬 어떻게 된다? 높게 나타나고 겨울에는 기온이 훨씬 낮게 나타납니다. 왜? 육지가 해안보다 비열이 작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어떠하더라? 왜? 적어드릴게요. 육지는 해안보다 비열이 작더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기온 변화가 더 쉽더란 거죠. 더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금방 가열이 되고 식는 것도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역보다 어떻게 한다? 여름에는 선선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왜? 해안은 바다죠. 바다는 요래 써야 되겠다. 해안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바다는 육지보다 비열이 어떠하다? 비열이 더 크죠. 더 많은 열 에너지를 필요하니까 기온 변화에 둔하죠. 기온 변화에 둔하더라. 그러니까 여름에는 비열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상대적으로 기온의 변화도 여름에는 천천히 데워지고 겨울에도 식는 게 천천히 식어지더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온의 차이는 그렇죠. 수륙 분포에 따른 기온의 차이는 비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수륙 분포에 따라 가지고 중위도 지역에서는 대륙 동안과
동안과 서안의 기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왜? 바람이라는 기후 헷갈려요. 바람이라는 기후 요소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이런 대륙 동안과 서안의 기후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탁월하게 불어오기 때문이다. 편서풍이란 것은 중위도 지역에서 서쪽을 향해서 부르는 탁월하게 부는 바람을 우리 이것을 편서풍이라고 부릅니다. 서쪽으로 꾸준하게 부는 경향성이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중위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중위도의 대륙 서쪽 서안에서는 수륙 분포 특징을 보시면 서쪽에는 바다가 있고요. 동쪽에는 육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은 지금 서쪽에서 계속 불어 들어와. 근데 서쪽에는 바다가 있어. 그러면 이 바람은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바람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대륙 서쪽에서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해양성 기후란 것은 무엇이냐면 해양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의 연교차가 어떠하다? 작고 연중 강수량은 고른 기후를 우리 해양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즉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바다에서 불어오는 무슨 풍?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 점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위도 대륙 동안은 이와 반대가 나타납니다. 중위도의 대륙 동안에서는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이를 수륙 분포를 보시면 중위도 대륙 동안은 왜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느냐? 서쪽에는 육지가, 동쪽에는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것을 무슨 기후라고 부르냐면 중요하게 알아둡시다. 대륙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대륙성 기후라고 부르고요. 대륙성 기후란 건 무엇이냐면 바로 대륙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기후를 우리 대륙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서쪽이 육지가 많으니까 우리 뒤에서 이제 바람 얘기할 건데 지형에 따라 가지고 바람의 영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서쪽에 육지가 위치하니까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영향력이 대륙 서안보다는 줄어들어요. 대신에 대륙 동쪽에서는 무슨 풍? 계절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계절풍이란 것은 이러한 우리 앞에서 봤었던 비열 차이 때문에 기압 배치가 달라지면서 바람의 방향이 계절별로 바뀌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고요. 겨울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륙성 기후가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우리 이러한 기후를 대륙성 기후라고 부르고 우리 온대 기후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륙성 기후라는 것은 편서풍의 영향보다는 계절풍의 영향력을 훨씬 더 강하게 받더라.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 기후를 우리 대륙성 기후라고 부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륙 서쪽이죠.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의 대륙 서안기후의 대표적인 지역인 룩셈부르크를 보시면 우리 학습지에도 선생님이 학습지의 세 번째 쪽에 있습니다. 얘들아, 세 번째 쪽에 선생님이 실어놨는데, 자, 부산과 대륙 동안에 있는 부산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대륙 동안에 있는 부산과 비교를 해보면 기온의 차이가 얘를 비교했을 때 누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요? 대륙 동쪽에 있는 부산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강수량의 차이도 얘 같은 경우에는 대륙 서쪽에 있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나타난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강수량이 엄청나게 많고 겨울에는 강수량이 적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 대륙 서쪽과 대륙 동쪽의 이러한 기후 차이도 나타나는 게 이런 수륙 분포의 차이 때문에 발생을 한다라는 거, 수륙 분포와 바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륙 분포라는 기후 요인이 강수라는 기후 요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강수의 발생 원리는 일단은 바다에서 공급되는 수증기가 응결해서 강수로 내립니다. 결국에는 비가 내리려면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증기는 어디에서 많이 구할 수 있다? 그렇죠. 바다에서 대부분 많이 공급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어디와 가까운 쪽이다? 그렇죠. 바다와 가까운 쪽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 강수량을 본다면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비교하자면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량이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부터 수증기 공급량이 어떠하다? 많더라. 그래서 강수량이 어떠하고 많고 1년 내도록 비도 고르게 내리는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로부터 수증기의 공급량이 어떠하더라? 적더라. 그래서 강수량이 어떠하다? 적고 연중 고르지도 못한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있으면 바다에서 육지로 가면 갈수록 쉽게 어떻게 돼? 강수량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강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특징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런 수륙 분포와 바람과의 관계, 요것도 이해해 두시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대륙 동강과 서한 기후의 특징이 여러분들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 기복이 없어요. 즉 바다는 뭐 그냥 바다잖아. 그냥 평평하잖아요. 뭐 파도가 이래 있을 뿐이지 평평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장애물을 안 받게 돼요. 바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도 일정하고 강하게 붑니다. 하지만 내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표면에 기복이 있죠. 높은 산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렇게 기복이 많잖아. 기복이 이래 있으니까 바람이 어떻게 돼? 영향을 여기에 받게 되겠죠. 산이 있으면 바람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는 거야. 왜? 바다는 이래 있으니까 바다는 어떻게 해? 바람이 이래 슝슝슝 통과, 강한 바람이 슝슝슝 통과해가지고 일정의 불수가 있지만 육지 같은 경우 이런 지표면의 기복,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향의 세기도 바뀌어지고 방향도 바뀌어지고 뭐 이런 특징들을 보인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의 기복으로 인해서 풍속이 일정하지 않고 해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떠하다? 또 약하더라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것처럼 해안의 영향, 해안이 서쪽에 있는 대륙상 같은 경우에 해양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지만 내륙 같은 경우에는 육지가 서쪽에 있잖아요. 편서풍이잖아. 서쪽에 있으니까 육지의 영향에서 이런 지표면의 기복으로 인해서 편서풍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대신에 무슨 풍이? 계절풍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 우리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이제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형과 기후 요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형과 기후 요소 간의 사이 요거 좀 알아두셔서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어 올라가는 쪽의 사면과 반대쪽에 바람이 불어 내려가는 사면은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더라. 즉 이게 무슨 얘기냐?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이래 있으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는 쪽과 이 공기가 이렇게 산을 넘어간 불어 내려오는 쪽의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쪽을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람 바지 또는 풍상사면이라고 부르고요. 요거 있죠? 바람이 불어가는 쪽을 바람 바지 또는 풍상사면이라고 부르고요. 요 지역 바람이 넘어간 쪽이죠. 바람이 산을 넘어서 내려가는 쪽을 우리 여기를 바람의지 또는 풍하사면이라고 부릅니다. 요 용어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요. 바람 바지 사면은요. 바람 바지는 비가 많이 와. 왜? 산이 있잖아. 바람 수증기를 먹으면 바람이 있어. 산이 부딪히니까 어떻게 강제로 공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리는
다우지가 만들어집니다. 다우지라는 것은 마늘 다자에 비우자, 땅지자.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바람바지 사면에선 풍상사면에선 다우지. 하지만 이 공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수증기를 바람바지 사면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는 수증기가 없는 상태겠죠? 그래서 바람의지 풍화사면에서는 강수량이 적은 소우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가 잘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이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요 뒤쪽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막이 발달하는 특징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이게 나타나 이 그림이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파타고니아 사막의 형성 원리.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이에요. 안데스 산맥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바람 바지 사면은 안데스 산맥이 여기가 태평양이거든요. 태평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바람 바지 사면이니까 구름이 만들어지고 공기 올라가면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립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안데스 산맥을 공기가 넘어가서부터는 수증기가 없으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겠죠? 날씨가 계속 쨍쨍쨍 거린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무엇이 형성되냐면 사막이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다음 넘어갈게요. 격해도입니다. 아우 힘들어요. 뭐 많죠 진짜. 격해도입니다. 격해도라는 것은 어디와? 바다와 떨어져 있는 정도, 바다와 떨어져 있는 거리를 우리 격해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다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바다의 영향력은 어떻게 된다? 줄어들더라. 바다와 거리가 멀어질수록 바다의 영향력은 줄어든다. 그래서 해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다의 영향력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큰 지역과 내륙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를 비교하자면 바다의 영향력이 적은 지역을 비교하자면 요거 해안 지역의 기온의 연교차가 미쳤다. 반대요 얘들아. 반대입니다. 미안해요. 반대예요.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이 훨씬 더 기온의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왜?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 비열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리고 강수량도 보시면 해안 지역과 내륙 지역을 비교하면 해안 지역이 강수량이 훨씬 더 많다. 그 이유는 우리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그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뭐요? 해류입니다. 마지막 해류 바닷물의 흐름이죠. 바닷물의 흐름인데요. 해류와 기후 요소들, 특히 위도와 관계를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비슷한 위도일 경우에는 난류, 따뜻한 바닷물이에요. 따뜻한 바닷물이 흐르는 해안은 한류,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는 해안에 비해서 기온도 훨씬 더 높고 강수량도 많더라. 그러니까 따뜻하니까 이 지역은 어떻게 해요? 상승기류가 계속 발생을 해요. 난류가 흐르는 곳은 따뜻하니까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 상승기류가 발생하면 당연히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더라. 그러니까 이 지역은 기온도 높고 강수량이 높지만 한류가 흐르는 곳은 어떻게 다? 한류가 흐르는 곳은 반대로 차가우니까 하강기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상승하지 못해. 그러니까 구름이 생기지 못하고 햇볕이 나니까 이 지역은 강수량이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남북회기선 부근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북회기선 부근에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이 지역에 한류가 많이 흐릅니다. 한류가 흐르는 지역은 대기가 안정되어 있다. 즉 상승기류가 형성되지 못한다. 그 말은 즉슨 구름이 형성되지 못한다. 비가 내릴 수가 없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사막이 형성이 된다. 남북회기선 여기 있죠? 남북회기선은 남북이 23.5도를 가리킵니다. 여기까지 우리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기후 요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쾌페니 기후 구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꼭 봐주세요.